안녕하세요. 세르샤트금입니다. 8월 31일, 오늘 8월에 또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날인 만큼 또 마무리를 잘한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 보면은 어제 20돌파를 크게 하고 나서 이제 진조정 양봉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조정 양봉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비슷하게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을 돌파하고 나서 꼭 20을 돌파를 안 했더라도 마이너스 비슷하게 돼서 이렇게 전날 종가와 엇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를 진조정 양봉, 뭔가를 체결한다는 느낌의 느낌이라고 그랬죠. 걸어 잠그는 느낌. 근데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거 외에는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여기서 바로 내려왔으면은 20선을 탔을 테고요. 이렇게 20선을 타고 갈 확률이 크고요. 물론 내려가는 것도 배제하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아이, 광고, 070. 이거 070 뭐 어떻게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 전화기를 어떻게, 하나를 더 써야 되나? 근데 전화기를 신규로 해도 또 거기로도 광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한두 대만 쓰겠죠. 여하튼 이렇게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여기보다 조금 높을 때가 있어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오히려 올라갔다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선을 살짝 깨고 구라 며칠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서는 이제 며칠 뒤에 그림을 예측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당장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는 그렇고요. 이제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오늘 장이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뭐 그 정도 개성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침에 딱 밑에서부터 긁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시작을 했으면 재미없다고 그랬죠. 먹어봤자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니까 별거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바닥부터 쫙 올려서 대략 이 정도까지 먹을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게 이제 그림이 거꾸로 돼 버리면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는 건 이 장 초반에 있는 거지 이 후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장 이제 후반에 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데서 1시 넘어서 1시 반 1시에서 2시 사이에 요 눌림목 요런 거나 어떻게 해먹을 생각하지 요거 이제 지지하는 종목들 물론 요렇게 구라를 치고 깨고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말끔히 이렇게 지지선을 하나도 안 깨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지지선을 어디다가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는 구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날은 구라 매매를 해도 이렇게 좀 털릴 가능성도 있어요. 좀 넉넉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로스선을 좀 밑에다 걸어 놓으신 분들은 또 조금 수익을 낼 확률이 크죠. 오늘 이 이후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하나 있고요. 어쨌거나 이 개미들의 심리는 세력들이 이용을 할 때 장 초반에 많이 이용을 하지 이 후반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매매를 안 하고 이때만 하는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요. 여하튼 코스닥은 20을 돌파를 해서 뭔가 좀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여기 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요때의 경험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꼭 내려온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무한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이런 아니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저는 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쌍바닥 찍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올 거라고 최소한
여기서 상승한 것에 반은 아니더라도 반 조금 위라도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가다가 여기서 구라 한번 치고 또 다이렉트 또 올라갔죠. 예. 저는 이걸 구라라고 봅니다. 예. 지지라고 안 봐요. 요거를 지지라고 안 봅니다. 구라라고 봅니다. 예. 원래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아유,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를 해서 올라갔다고 보지 않아요. 예.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저도 나름 당한 거예요. 예.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이런 데서 매수를 많이 했을 텐데 여기서 내려오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코스닥도 여하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얼마 안 남았다. 뭐 얼레벌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가서 120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또 그냥 쫄래쫄래 그냥 아무 영향 안 받는 것 마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2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0선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20선을 타고 가냐, 깨서 120을 위협을 하느냐, 120을 위협을 하다 못해 120까지 그냥 깨버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120을 타냐 못하냐, 20을 타냐 못하냐, 20을 타고 가냐. 제일 첫 번째는 20을 탈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는 20을 못하면 20을 깨지만 만약에 20을 깨는 거에서 부족해서 120까지 깨느냐. 이제 최악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최악이 되는 거죠. 베스트는 그냥 타고 가는 거. 뭐 중간 정도로 본다면 그냥 노멀하게 본다면 20선을 깰지언정 120에서 지지하겠지.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고요. 근데 최악에는 120을 지지하는 척 하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거죠. 예. 얼마든지 얘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력 애들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120을 그렇게 쉽게 깨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채트쟁이들이 어지간하면 120 안 깨도 이렇게 살짝 깨지. 근데 이렇게 살짝 깨는 척 하다가 무너진 경우도 많아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장세가 그렇게 안정화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큰 하락이 지금 안 보이니까 뭐 이제 조금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장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도 한 상가이 얘는 권리 락이 되면서 상을 갔어요. 볼 때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초로 제가 스윙을 했던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스윙 내고 여긴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스윙 내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정작 이거는 못 먹은 거죠. 예, 안 돼 나는. 통신건설 이재명 준대 찌라유텍도 올라갔고요. 크라우드 얘는 신규주네요. 신규주니까 뭘까요 얘가? 기업 이름 봐서는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기반 인공지능 플랫폼이네요. 통신 그쪽일 줄 알았더니 핀테크 그쪽일 줄 알았더니 2023 831 신규주 인공지능. 근데 이게 아마 다른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글을 다 안 읽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규주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제가 신규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페이지가 로봇 두 개인데 일단 너무 세핑이라 2에다 넣어놔야겠네요. 원래 1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급하니까 여하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름이 바이오니까 바이오겠죠. 네, 바이오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얘도 바이오니까 바이오의 날이네요. 예, 바이오가 두 개 나갔어요. 예. 얘도 바이오 예, 아니네요. 상가이 걔까지네요. 통신건설은 바이오일 리가 없죠. 네, 건설 주겠죠. 이재명죠. 여하튼 상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 상한가 종목부터 보고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이게 신규중 단가본데 이게
얘는 잘 모르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 여기까지 갈 공간이 있다. 그거 끝. 15% 이상 갈 공간이 있다. 그거 끝. 그리고 재수 좋으면 돌파해서 20% 이상 되는 슈팅을 한번 날릴 수 있다. 근데 권리락 이렇게 되는 이게 무증가로 무증돼 가지고 이게 된 가운데 보통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그 이슈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 세 개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기타 등등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타 뭐 MOU 체결 뭐 무슨 뭐 계약 체결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거에서 다 포함해서 두 개라고 이 기타라고 칩시다. 제3자 주주 배정이 있고요. 글씨가 안 써지네. 3자 주주 배정. 그다음에 무상증자, 무증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무증이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유증 중에서도 제3자 주주 배정 요것만 한 15에서 18% 이상 급등을 하는 이슈고요. 무증도 말로는 한 18에서 20%인데 제가 봤을 때 20% 이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딱 그 무증이 될 때 그 보면은 얘네들이 쭉쭉쭉쭉 가다가 슝 결정되면서 요게 거의 한 18% 20% 됩니다. 그래서 상 가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상을 안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증은 얘도 마찬가지고요. 또 얘네는 상을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놓고 이슈를 공시를 한 거기 때문에 기타 등등은 그래서 보통 무증이 제일 세고요. 제가 봤을 때 20% 이상. 그다음에 제3자 주주 배정 요게 한 18%.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에요. 저 네이버에 뭐 물어보거나 다른 거 물어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나옵니다. 우리 방송 아까운 방송 시간에 이걸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MOU 체결, 뭐 신약 개발, 환경 에너지 대체 기술 뭐 많아요. 뭐 이것저것 막 또 아니면 또 악재가 있다가 악재가 허위였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볼 때리죠. 지네가 악재를 공시를 해놓고 그 기자가 잘못 쓴 거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날아가는 그래서 불안한 요소를 해소했다고 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때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유럽,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시 잘못 때리면은 기업이 배상을 거의 뭐 개인이나 기업한테 거의 뭐 회사 재산만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밥 사주고 술 한잔 사주고 그냥 차비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기사 한번 내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하시죠. 뭐 이번에 같이 한번 가시죠. 이러면 그냥 하는 것 같아. 뭐 제가 말한 이 말투가 가벼워서 그렇지 그 정도의 그 가벼움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같아요. 공시라는 게. 이제 이사회에서 나오는 공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입이 여러 개니까. 근데 이제 기자나 뭐 이런 거 기관 통해서 하는 거는 기관장이나 이렇게 한번 뭐 소장님 한번 이렇게 뭐 하시죠. 뭐 같이 한번 가시죠. 뭐 이번에 뭐 따님 뭐 유학도 보내신다는데 한번 가시죠. 이사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돈 얼마 이렇게 뒷돈 비슷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되게 쉬워요. 특히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이 더 쉽습니다. 그런 종목이. 3과 2부는 권리락이 됐고요. 일단 양봉의 머리, 그 다음에 슈팅하면 1차 여기 슈팅을 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에까지 갈 확률보다는 욕심은 여기까지만 14, 15%까지만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꼭대기까지 다 왔죠. 다 왔는데 만약에 3과 2V가 매수 잔량이 240만이네요. 2차까지도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네.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차로서 국한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차까지 바라보실 만해요. 1차 만약에 갭 떠서 1차 14, 15%까지 가시면 3분의 2 정도 버리세요. 그리고 2차를 보십시오. 2차. 그리고 잘하면 상중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죠. 그리고 이 기간은 길죠. 기니까 여기가 짧게 간 거예요. 보통 중간이면 중간 정도 되고요. 여기가 짧으면 여기가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물량을 이렇게 받으면 아이씨 한참 있다 가겠네. 그래서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 멀리 굉장히 더 멀리 기다릴 때도 있어요. 막 이런 데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물량 받은 거 치면 머리까지 갔는데 1차, 2차였는데 20% 넘으면 제 1, 2차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상한가 후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나? 종가상이죠. 종가상인데 물량도 20만, 잔여 물량 20만 남았어요.
얘는 정말로 15% 정도, 여기까지 14, 15, 한 14, 15 정도 여기만 보시고 그 이상 바라보시는 거는 좀 조금만 물량을 남겨 놓으신 거 그걸로 보세요. 한 3분의 2 이상은 아이고 3분의 2 이상은 어지간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15%에서 14, 15%딱 눈치 봐가지고 에이 나가리네 싶다 싶으면 20선을 깨면서 에이 오늘 나가리네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미련 갖지 말고 나오세요. 밑에까지 내려오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여기 이상 내려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하 내려오면 내려왔다 가거나 내려오는 척 하다가 가겠다는 뜻인데 그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요. 내려오는 척이냐 내려왔다 가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 개미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버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양봉되면 그때 아래 침을 달고 올라갈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한이 있어도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 많이 더 가겠습니까? 신고가인데 뭐 15에서 18%가 뭐 어찌 다 갈 거예요. 잔여 물량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잔여 물량이 적으면은 여기서 물량만 받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물량만 받고 내려가든가 그래서 고점의 모양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가든가 어디까지 보통 여기 좀 최저로 보면 한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가를 깨면요 어지간하면 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통신건설 발도던 판도 겨우 요만큼 만들어 놓고 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잔여 물량이 16,000분이 안 되는 이건 그냥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너져야 정상인데 또 요즘 또 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본가는 굳이 제가 무너질 것 같은데 굳이 그 공간을 또 안내를 하자면 그래도 매물대가 여기가 굉장히 강하네요. 내일 10%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상 들어가신 분들도 서운해하니까 10%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를 깨면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파란색 냄새만 나오도 바로 매도를 하세요. 티라유텍 이거 뭐야 신고가야? 신고가네요. 이 신고가에서 상을 갔네요. 그죠? 신고가에서 상을 갔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소장 자리는 아니지만 왜냐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나름은 소장 자리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또 아니에요. 거리가 있어서 이평선에서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긴 한데 조금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게 이게 오래 먹은 애가 아니니까 2019년 이제 4년생이니까 그 제가 신규주 애들 보면 상장하고 나서요. 앞에서도 매집을 좀 했지만 여기서도 매집을 했죠. 매집하고 나서 횡보를 길게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물량을 밑에 거를 먼저 받고 위에 거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물량을 받은 건 진정한 건 여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 밑에서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물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슈팅을 하는 기간과 이게 얼마 안 됐지만 얘는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손을 많이 써놨습니다. 이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많이 써놨어요. 밑에 찌끄레기 물량을 여기서 많이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것 발로 여기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올린 거에 대해서도 자기네 자력으로 올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매집을 한 게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매집을 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주가를 올리면서 장사도 했지만 장사를 하면서도 내려가면서 또 그걸 다시 주워 담았어요. 좀 크게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좀 하나 있고 또 여기 좀 있고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했죠. 여기 필두로 이 예비 상승이라고 하는데 예비 상승, 본 상승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본 상승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요렇게 해서 슈팅이 가깝게 가다가 침처럼 나오다 이렇게 가는 애들이 이게 매집 모양이 되게 많아요. 요 모양이 매집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이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고래등이라고 그래서 이제 연마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봐도 제가 이제 한때는 고래등 차트라고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70%라도 걔네들이 다 그렇게 슈팅을 크게 하면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돈 안 드니까 담아놓기라도 하겠는데 유지도 하고 뺄 거 빼고 신규로 집어넣을 것도 집어넣고 하겠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극소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0%가 안 돼요. 100종목을 담아놔도 100개를 담아놔도 그에서 진짜 한 150, 180% 이상 뭐 많게는 막 300% 이상 추팅하는 게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없애. 그래갖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속만 타가지고 내가 이 짓을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하튼 돌파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돌파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곽철용 자리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좀 과하게 상승한 면이 있죠. 잔여 물량 30만원이고요. 강상입니다. 나름 강상이 아니라 강상이에요. 예, 이런 애들은 뭐 내일 뭐 15, 18% 충분히 볼 수 있죠. 내일 15, 18%까지 보시고 강상치고는 잔여 물량이 30만 분이 안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상을 바라거나 뭐 그런 건 좀 오바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가고 그 다음날 상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차트가 좀 애매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여튼 14, 15% 이상 되면 3분의 2 이상 버리시는 거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웍스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상입니다. 예. 그리고 얘기할 거라고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상을 이렇게 갔는데 또 상 가고 또 상 가고 이런 식으로 3상, 4상 막 이렇게 5상 아니 그래 5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3상까지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게 대책 없습니다. 내려가다가 물량받고 내려가다가 물량받고 내려가다가 물량받고 한 2, 3년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 신규 주들은 처음 3년생까지가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력 애들이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 처음부터 3상을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중간에 매집 한번 하고요. 또 횡보하다가 밑에 것도 한번 물량 받듯이 받고 매집한 거의 물량을 다시 한번 받고 그래서 그 주가를 또 내려서 한참 동안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낮은 가격으로 영어하다가 구라 한번 치고 예비 상승 한번 다음에 개미를 터는 척 하고 가던가 아니면 개미를 안 털고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높게 내려오지도 않고 이 위에서 그냥 슈팅을 해서 올라가서 더 따라오질 못하게 너무 높은 데라 따라오질 못하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 이게 전형적인 뭐 이제 상장하고 뭐 횡보랜다. 매집, 물량받기, 개미 털기, 예비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우리나라는 3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버리는 모양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쌍봉, 이렇게 음봉, 원음봉,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크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쌍음봉.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얘가 이제 이번 시즌 마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고 또 고점에서 왜 이래? 저 위에 고점에서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모양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싫으니까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고 더 올라가서 꺾고 조금 올라가서 꺾고 물량 받고 내려가고 물량 받고 내려가고 물량 받고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 어깨 이게 꼭 나란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그리려고 그린 건데 나란히 꼭 있는 건 아닙니다. 한쪽이 치우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머리 어깨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고점에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뚱 하면 이제 나름 마무리입니다. 요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 난 돌아서 올라갈 거야. 삥 돌아서 올라갈 거야. 그 뜻입니다. 예.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신규주는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오늘 상을 갔습니다. 내일 신규주니까 내일 신고가니까 15에서 18% 이상 갈 수 있겠네요. 가끔 연상도 갑니다. 그거 이상은 할 얘기가 없어요. 파로스 맞죠? 피로스 아니죠? 파로스 아이 바이오. 예. 신규주죠. 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크리옥스 바이오. 얘랑 뭐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장 기간도 그렇고 뭔가 좀 흐름이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한데 얘기할 거라고는 그냥 상을 갔습니다. 15, 18%까지 보시죠. 신고가. 크리옥스 바이오 상을 갔습니다. 신고가까지 보시죠. 15, 18%.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종목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상한가 종목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근데 상 들어가신 분들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잘은 몰라도. 예. 저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타입이라 다음날까지 잘 안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웬만하면
좀 자세히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조금 컬컬하네요. 뭐 하나 마시고 와야겠네. 잠깐만요. 자, 그럼 섹터별로 비락식혜도 한 모금 마셨으니까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 포스코, DX. 아직도 고점 모양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얘 많이 갈래나 봅니다.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요. 포스코. 포스코 그룹이 지금 다 그래요. 왜 여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신고가라는 거 외에는 뭐 신고가라는 거 외에는 그리고 신고가니까 세력 차트 소장 말 맞다나 15에서 18%까지 봐야 된다는 거. 15%가 어디 될까? 15. 저 같으면 아마 요 정도에서 팔았을 겁니다. 예. 근데 18%까지 19%에 가까운 18%까지 올라갔죠. 예. 근데 거기까지 그게 다일 겁니다. 근데 고점 모양은 안 나왔어요. 예.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데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에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미 스윙을 해서 여기나 여기서 스윙을 하고 요런 데서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 시작점이 여기 이런 데서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 요런 데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매매법이랑은 안 맞죠. 예. 너무 높고요. 20선도 너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 평단에서 왜 안 그래? 지가 원래 갖고 있던 평단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몇 프로일까요? 743%예요. 원 평단에서. 이런 거는 잘못 걸리면 작살, 자비가 없어요, 이런 애들. 내려올 때 보면 자비가 없어요. 근데 아마 내려오더라도 여기 정도 지지할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신규로 들어가시지 말고요. 예. 그거 외에는 관계 없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나는 7글자,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어디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다이나믹 디자인 차트를 보면서 이게 이 발돋움판이 여기만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까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이 새끼가 2단 구라를 쳤더라고요. 쭉 가다가 덜컥하고 2단 구라를 쳤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띵띵띵띵띵띵 비어 있더라고요. 얘 되게 쉽게 가겠구나. 갈라치면 쉽게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나는 차트고 뉴스고 기관이고 몰라. 수급이고 몰라. 나는 일곱 글자인 이름만 나는 매매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도 다이내믹 디자인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날 했어요. 요날. 이 며칠이야? 2022년 10월? 얘가 벌써 작년이야? 저 최근 같은데? 2022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3상, 1, 2, 3, 맞는데. 와, 이게 1년 작년 얘기네요. 난 올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내일이면 9월달이니까. 와, 이게 1년 전 얘기네요. 근데, 얘가 다음날 상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트가 나름 괜찮아서, 이제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상을 갔네요. 그랬는데, 상.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상. 3상이 아니라 4상이었네. 제가 이거 보고도 한참 동안 요런 날 방송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발돋움판 좀 길게 만드는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3상, 4상까지 가. 그때는 제가 3상인 줄 알았어요. 이제 3상 이후에 이 차트를 잘 안 봤거든. 너무 높아서 손댈 차트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왜 안 거죠? 여기서 거기가 아니죠. 저는 이제 평단을 중시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반 정도는 얘가 올라올 겁니다.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는 여기서 기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20을 깼잖아요. 120을 여기서 깨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뿌쓱 올라오더라고. 원래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박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근데 오늘 상승을 또 크게 했네요. 하여튼 작전 무식하게 합니다. 다이내믹 디자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매매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날 내가 차트 보면서 발돋움판이 생각보다 기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이 아니네? 다섯, 여섯, 일곱. 이 새끼 이단구라 쳤네. 그래서 와 여기 매물이 없어. 그러면 요것만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네. 이거 쉽게 올라가겠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다음 날부터 연 4상을 갔습니다. 최강주 중에서는 다이내믹 디자인이 올라갔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상승했으니까 여기 바라보고 올라왔나 본데 120 돌파를 했으니까 뭐 근데 이게 120을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올라간 상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조금만 나와 있으면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대부분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시간 내니까 한번 볼까요? 나올래나? 4시 44분이니까 뭐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갭을 떠도 내려올 확률이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렇긴 한데 마이너스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간 다니까로 내려와요. 오히려 이제 내일 아니면 내려오는 게 아니면 내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든가 차라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하기 나빠요. 종가 베팅을 하려면 종가 베팅 얘기 잠깐 하자면 이렇게 120선이 이제 매물에 가까운 평균선이니까 가깝죠. 정확하게 찝을 때는 이 선이 아니겠지만 이 선은 말 그대로 평균이지 정확한 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머리를 요만큼 내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만합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0선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무슨 얘기냐면, 20선도 마찬가지예요. 20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120선이 더 눈에 띄게 보일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락하는 120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왜? 다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심지어 돌파해도 내려가고, 어림없고, 돌파를 했는데 지지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려가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그 뜻이에요. 상승하는 120은. 그럼 이건 뭘까요? 상승하는 120은.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석 같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제 선후 관계를 좀 치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120선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120선이 이렇게 그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런 아이고, 야. 이 차트의 종목이 일봉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평선, 122평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122평선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120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게 선후인지 아시겠죠? 이평선이 일봉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평선이 오늘 날짜가 8월 31일인데 이게 이미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22평선이 요 앞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봉이 가니까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반대로 여기서 봉이 가니까 22평선도 이렇게 따라가고 122평선을 좀 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선후 관계가 얘가 먼저가 아니에요. 봉이 먼저지. 아셨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고 해석할 때는 하락하는 20선을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으니까 얘 계속 이렇게 되려나 보다. 보강돼도 아이고 뭐야? 오래간만에 차트가 꺼지나 보네요. 다시 켜겠습니다. 네, 차트가 꺼져가지고 차트를 다시 켰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여하튼 제가 여기 그 방송 때문에 방송을 보시기만 해도 이제 공부가 되는 뭐 방입니다. 뭐 주식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써놓았던 이유가 제가 계속 하락하는 120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뭐
다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 상승하는 120은 올라가도 다도 올라가고 다도 올라가고 심지어 깨도 올라가고 깨서 지지를 하는 척 하면서도 또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이 원리를 상승하는 120은 일봉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봉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평균 120일의 평균을 내서 이거 따라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림으로 하면 조금 여러 가지 굉장히 이 텍스트로 굉장히 많은 글자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담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르는 무형이 어떤 사람인데 눈, 코가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도 없고 귀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입 모양이 웃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렵죠. 근데 거꾸로 이거 거꾸로 얘를 보면서 당신이 보고 있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사람 얼굴 같은 동그라미에 뭐 눈, 코, 입은 없고 눈, 코, 귀, 머리카락은 없는데 입은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그립니다. 뭐냐면 이 텍스트를 그림으로 전환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걸 함축을 할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을 정확하게만 한다면 이거를 서술해서 풀어낼 때 많은 내용의 텍스트 양을 방출할 수 있다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평소에 이렇게 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림 많이 그렸어요. 뭐 이렇게 뭐 사람 머리, 어깨, 뭐 다리 이렇게 갖고 머리, 모가지, 어깨 그래서 요 허리 분봉 차트 막 설명할 때 허리에서 깨작대는 애들은 잘해야 어깨 아니면 모가지까지 분이 못 온다. 근데 그 애가 거기서 모가지에서 지질하면서 얼굴에서 넘실거리면 머리 위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초창기 내용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평선이라는 거는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봉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흐르는데 보통 이평선의 방향을 가지고 하락이냐 횡보냐 상승하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물론 이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이평선이 횡보하고 있네. 우상향 비슷하게 횡보하고 있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 HTS라는 그 집에서 볼 수 있는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어지간한 4상짜리 작전을 한번 세게 치렀구나. 물량도 한번 받았구나. 근데 지금 수렴을 하고 있구나. 이 새끼 마음만 먹으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만 하겠구나.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가 바라볼 수 있겠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과거 이력도 볼 수 있고요. 요 근래 이런 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거 이력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시기만 해도 되는 공부라는 말이 아주 과장된 허위 광고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주 자기 자랑을 깨알같이 집어넣고 있죠. 저기 자기 자랑 근데 뭐 이게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비리비리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우월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게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에는 더 어울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그까지 판단할 정도의 사회적 위치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막 소심해가지고 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안 될까 나 항상 우울한 것 같아 이것보다는 내가 하면 나름 좀 하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연구해 봐야지 하다 안 되면 또 뭐 실패한 게 그냥 실패가 아니지 실패함으로써 이번에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몸소 깨달았잖아 이게 나은 거예요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보다 뭔가 해보면서 파이팅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신거설 이재명 준대 발돋움 판을 조금 만들어서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금양 그린 파워가 덩다리를 좀 갔고요 근데 금양 그린 파워가 신기주네 금양 그린 파워가 신기주인데 저 같으면은 목표가가 여기 전저점 여기라고 봤을 텐데 12%를 돌파를 해서 날아갔네요 그래서 24% 이상 27%죠 제가 10% 내면은 여기 12%죠 10% 내면은 돌파했을 때 2배를 간다 근데 돌파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저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장세 흐름을 보고 근데 12%가 어딜까요 12% 이거는 뭐 얘기 하나 많아져
VI 걸리자마자 시작하고 여기까지 튀어 올라갔으니까 이거 돌파구나. 기다려볼 만하죠. 근데 저 같으면 그래도 안전빵으로 여기서 3분의 1을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24% 정도를 바라봤을 거예요. 24%. 돌파선에 2배 이상은 간다. 그 믿음으로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는 데까지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2대장이 김양그린파하고 3대장이 신세계건설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예, 저런 건 우리가 놔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저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막 따라가서 요만큼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먹지도 못해요. 어떻게 치면. 자랑이 아닙니다. 저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로봇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드론 중에서는 레인보우하고 티라유텍이 상을 갖고요. 뉴로메카가 얘를 얘도 지금 보니까 나름 신기준데 차트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나름 불화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 같으면 120선을 기준으로 한번 스윙을 한번 내가 스윙을 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 딱 노수선 걸어놓고 평소 대비 한 2% 밑에거든요. 그래놓고 120선 근처에서 문봉 이렇게 내일이라도 어떻게 되려나 또 찬스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안 주네요. 안 치네요.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서 메스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애가 4시 55분인데 시간애가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2.34 올라가고 있죠. 찬스를 안 주네요. 시새끼들. 여하튼 TPC 얘는 뭐 침해 절반을 간 것 같긴 한데 여기 침해 절반 간 것 같긴 한데 왜 거기까지일까요? 뒤 엄청 많네. 매물대가 거기가 좀 센 것도 있죠. 거기가 뭐 나름 곽초룡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곽초룡 자리가 매물대예요. 있는데 세게 넘을 듯 하다가 꼭 이 2배를 넘을 듯 하다가 근데 2배를 넘으려면 한 17%니까 상 후보죠. 근데 32%니까 우리나라는 30%까지는 없으니까 많이 갈 것처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여기도 돌파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꺾었어요. 왜 꺾었을까요? 왜 꺾었는지 물량을 오지게 받고 있냐. 여기에 물량을 내렸다가 여기서 다 사들이고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또 내려서 여기서 사들이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또 여기서 사들이고 좀 그 짓을 하고 있네요. 짧은 하루 만에 벌써 물량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봉은 이거 하나인데 봉은 이렇게 해서 침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물량 아니지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침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계속 물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상을 가서 위에서 정확하게 털질 않았어요. 크게 털질 않았죠. 얘가 엄청 많이 가고 싶어 하나 봅니다. 여기도 뛰어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딜까요? 여기까지 가려나 봐. 언뜻 봐도 거기죠. 언뜻 봐도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무턱대고 대책 없이 그냥 빵빵빵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면 폐가 망신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집안 말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크라우드 웍스가 오늘 신규주로 일단 들어갔고요. 로봇 중에서는 에너지 중에서는 금양그린파워하고 금양그린파워는 아까 봤고요. 에코바이오가 지하실에서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올라갈 준비를 슬슬 하는 것 같죠. 언젠가부터 120선이 이렇게 꺾였죠. 위로 위 상향으로 바뀌었죠. 이제 에코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지하실이니까 잠깐 관심을 꺼두시고요. 화학주도 관계없고요. 식료품 사료도 관계없습니다. 조림비료 제조농업에서는 CBI가 물량을 받고 내려갔지만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을 갖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덩달입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체시스가 전기차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호가가 2개가 빠져 있어요. 보통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무너지겠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3%죠. 뭔 3%? 크게 상승한 종목이 더 비슷하게 크게 상승할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가 안 된다. 97%는 무너진다는 얘기야. 근데 또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래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안 한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중에서 RS 오토메이션, 전기차 뭐 자동차 부품주 되겠죠. 얘도 이제 목표는 여기였나 본데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얘는 좀 이제 지켜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내려오면은 120 근처로 내려오면은 이제 슬슬 잡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단타는 아니에요. CBI, 에코바이오 아까 다 봤고요. 전기차 중에서 상가 EV가 상을 갖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상가 EV가 상이고 덩다리가 없네요. 크게 간해가 없어요. 반도체도 크게 간해가 참 엔지니어링이 지하에서 물량받으러 한번 올라왔다가 120 밑에 꿈은 120인데 못 갔어요. 도달은 했지만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깔아앉아 버렸죠. 반도체 중에서 그렇고 엔터미디어도 관계없고 메타버스에서도 관계없어요. 오늘 장이 그러니까 후진 듯 안 후진 듯한 그런 날이에요. 그것도 따져보면 한 15% 이상 관계 40개 얼추 돼. 따져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양봉의 머리 이상 돌파를 했고요. 보통 신고가는 15에서 18%, 근데 25%까지 갔죠. 많이 갔습니다. 네. 신고가 맞죠? 혹시 모르니까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앞에 뭐가 있긴 한데 저거는 차라리 15에서 18%를 바라보고 여기를 책정을 하는 게 여기를 책정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앞에 여기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사실 거긴데 좀 과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14% 정도인데 16% 정도인데 과하게 올라갔네요. 예. 그럼 이게 나름 곽철웅 자리인가 본데 그죠? 여기하고 한번 선 그어볼까요? 여기하고 저희가 어떻게 상호 관계가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곽철웅 자리는 아닌데 곽철웅 자리는 대략 여기 그죠? 전저점 돌파인데 여기서는 전저점 돌파지 저 뒤로 가면 그건 아닌데 좀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상승을 했을까요? 요 정도면은 곽철웅 자리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곽철웅 자리라고 하기엔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매물대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랑 연관시켜서 뭐라고 하기에는 제 이론이 조금 힘이 뒷받침이 안 되죠. 예. 내가 아무리 세력 차트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어거지로 맞죠? 내 말이 맞죠? 아까 거기랑 여기랑 박철웅 자리 맞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적인 공간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이건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파선이 앞에 이렇게 뭐 음봉이나 음봉침으로 있으면 제가 말하기가 좋은데 또 그게 또 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여기 양봉의 머리인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6% 정도 과하게 이게 침인가? 그것도 아닌데 26% 온전히 26% 올라간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뉴스가 있나요? 내달 폴라리스 오피스 AI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하네요. 뉴스빨이 있어서 좀 세게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먹는다. 여기 아니죠. 아는 만큼 먹고 20%에서 저는 매도를 여기서 3분의 1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선을 지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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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띵, 아이씨, 여기서 이렇게 띵 깼으면 전 여기서 버렸을 겁니다. 나머지 여기서 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저는 글쎄 여기 이 정도 차트면 제가 상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한데 보통 상을 가는 차트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굉장히 흔듭니다. 이렇게 상을 가는 차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흔들어요. 예, 근데 얘는 너무 스무스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포스코 DX 봤고요. 이상하게 올라간다고 제 우스갯소리로 그 일본 주식 그 증권상에 그 재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전쟁 배상금으로 그 환원한답시고 문재성이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얘네들 그 돈 마련하라고 장난치나 그 생각도 한다고. LMS가 지하실에서 물량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별거 없죠. 근데 많이도 올라왔다. 요 상한가까지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 보세요. 와 얘는 한번 침이 나오면 굉장히 크네. 그죠? 일단 침이 한번 나왔다 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침이
찔려 죽겠어. 찜이. 침쟁이. 장침쟁이네요. 그냥 침쟁이가 아니라 장침쟁이. 그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HNB 디자인, HMB 디자인. 뭐 지하실에 있는 애니까 얘기할 건 없죠. 근데 나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전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뭔가 한번 하겠다는 뜻이죠. 하락하는 120선을 뭔가 한번 꺾어서 아직 꺾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렇게 이거 아직 꺾이지도 않았지만 이제 꺾이고 나면 얘는 뭔가 한번 할 겁니다. 예, 뭔가 한번 할 건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얘가. 그게 좀 아쉽네요. 바이오 중에서는 파로사이 바이오하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을 갖고요. 나머지는 그냥 노을, TPC,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TPC 아까 봤고요. 별거 없네. 두 종목이나 얘가 LNK 바이오가 나름 바이오 3대장인 것 같네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는데 다 받을 수가 없죠. 거래량이 이 정도니까 이걸로 받을 수가 없죠.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굉장한 근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동안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슬쩍 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내려갑니다. 너무 삐죽하게 올라오니까요. 갭을 떠도 내려갑니다. 근데 심지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이제 고점의 모양이 얼추 나왔는데 조금 얘가 좀 다른 데보다 낫지 않나요? 그죠? 얘가 지금 여긴데 뭔가 좀 남들보다 위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서 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 조금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좀 내려와 박혀 있지 않나요? 이 뿌리가 좀 박혀 있지 않나요? 여기 종가보다 좀 내려와 있죠. 잘은 모르겠는데 종가는 그러니까 미션의 이제 마무리 고점 모양인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좀 뭐가 약해요. 고점의 모양이 좀 뭔가 약합니다. 왠지 이어서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저 위에서 이렇게 돼갖고 고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띠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은 이 땅에 박혀 있는 모양이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눈이 다는 아니니까요. 화장품 중에서는 제대로 간 게 없고요. NFC가 물량만 받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한 가닥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네요. 준비만 하고 있네요. 간 건 아니고. 비트코인 중에서는 오성첨단 소재가 나 침도 결기 잘하네. 상한가 가까이 갔는데 얘는 일단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얘는 뭐가 있나 봐요. 전환 청구권 행사. 궁금하신 분들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차트가 지금 여기 있나요? 근데 오성첨단 소재도 보면은 세월의 어떤 요즘 풍파를 없죠.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 좀 오버했어요. 핀테크 중에서는 포스코 DX,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 탱크가 이거 왜 걸어놨냐?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슈어소프트 탱크 핀테크네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상승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갔다가 약간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시간 단일가가 마이너스에서 다음날 마이너스로 출발한다고 해서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피니토리 중에서는 LMS가 물량을 엄청 받고 내려갔고요. 하지만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상보가 무너졌네요. 많이 무너졌네요. 되게 많이 무너졌네요. 되게 많이 무너졌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무너졌고요. 그래피니토르가 이상하게 많이 무너졌네요. 오늘 교육 출산주 중에서 YBM 넷이 지하실을 탈출하려고 했으나 한 번, 두 번 다 실패했죠. 서너 번 찔러야 돼요. 한 5번 가까이, 5번 이상 찔러야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 외에는 볼 게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나노가 볼 거 없습니다. 중국주 중에서도 크리스탈 신소재가 무너졌고요. GRT가 이거 화학주인가 그랬죠.
무너진 건 아니지만 좀 모양새가 좀 안 좋게 가고 있죠. 예. 겨우 힘들게 여기까지 지하실까지 올라왔는데 모양새는 안 좋아요. 이거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뛰어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 그거를 페이크 삼아 그냥 날아가든지, 예.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날아가든지 아니면 굉장한 시간을 두고 뭐 행보도 하고 물량도 한번 받고 그 물량을 밑에서 받고 다시 위에 거 받고 구라도 한번 여기서 이제 이어서 그리자면 구라도 쳤다가 매집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뛰어넘으려면. 그리고 얘는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그러네요. 얘는 조금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오바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매매하기가 힘들지만 세력 애들도 저렇게 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기가 힘들어요. 작전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본 일자리 중에서는 글로본이 120 위로 드디어 올라왔네요. 쌍바닥 비싸게 찍고 발돋움 판도 여기서부터 세월 따지면 여기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그 와중에 매집도 했고요. 이제 뭔가 올라갈 준비가 된 거죠. 120선이 살짝 위로 올라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쯤에서 요 수선을 120 바로 밑에다가 요쯤 차트를 보고 거는 겁니다. 무조건 120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한 요쯤 좀 여유있게 이쯤 거시면 되겠네요. 요쯤 거시고 나서 본인의 시드대로 매스 해서 최소한 이거 근데 얘가 뭐 여기까지만 가겠습니까? 여기까지도 가지. 그죠? 차트 보면 거기까지도 가겠죠. 여기까지는 무리고요. 여기까지는 무리고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밑에까지는 여기까지는 이거는 좀 재수가 좋을 때 거기까지 가지만 여기까지 2457원까지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주 별거 없고요. 항공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리지널 항공주도 아니에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봤고요. 암만 빨리 해도 56분이구만. 근데 제가 지금 음악까지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문제로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나쁘지 않네요. 근데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이 상한가가 요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한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네요. 방송을 하면서.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차피 재능 기부 방송이에요.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기부할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환자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뭐 눈도 안 좋고 막 뭐 다리도 안 좋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제 돈 뽑아 먹으면 세력을 위해서 제가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세력과의 어떤 그 경쟁 구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보시기만 해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을 이제 계속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어쩌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체력에 되는 한 70대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내가 글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목소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뭐 신상의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큰 질병을 얻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제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제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막방은 해이죠. 이제는 제 나이로 인해서 이제는 방송을 그만하겠습니다. 뭐 한 70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이상이 없어서 방송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세력 차트 연구소장은 반드시 돌아온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